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4일 오후 3시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사는 국민으로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지키려면은 거기 구성원들이 싸워서 내부의 적 그리고 외부의 적과 싸워서 그 공동체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자주국방 의지라고 그럽니다. 주권자는 권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병력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랜 역사 속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확실히 한 정권이 별로 없었습니다. 신라, 고려로 이어질 때까지만 해도 자주국방 의지가 충실했는데 이게 조선조로 넘어오면서 주자학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니까 사대주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당시 명나라에 국방을 의존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특히 지도층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전통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군인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군인보다 더 군인적인 바로 이승만 대통령 합쳐서 한 40년 동안은 이 군인들의 대우를 아주 좋게 하고 군인들이 역사 발전의 주역이 되기도 하고 또 국민 개병제를 통해서 모든 청년들이 군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우리 문화 속에 비로소 자주국방 의지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87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민주화 시대로 넘어오니까 군사 문화를 비판하고 잘못된 것은 다 군사 정권으로 넘기고 그리고 여기에 공산주의자들의 반일 반미 선동이 들어오니까 어느 사이 자주국방 의지가 허물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결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게 되는데 지난 22일 금요일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가지고 지소미아 파기를 철회하고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조건부지만은 일단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그 금요일 날 여론조사가 하나 발표된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갤럽의 주간 여론조사인데 여기서 전국 1,001명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여론조사를 해보았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가 옳다고 대답한 사람이 51%였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가 29%였어요. 51대 29로 국민 여론이 지소미아 파기 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한국인을 지켜주고 있는 한미일 동맹을 극도로 약화시키는 정책에 박수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면은 파생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안보나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끄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미국이 알아서 할 것이다. 또 김정은이가 설마 핵을 쏘겠느냐. 국방 의지가 약해지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국민들의 이기심이 작동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지 선동에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 국가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을 꺼버리면은 사소한데 목숨을 거는 치열한 이권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교에 대해서도 무관심해집니다. 그리고 북한과는 그냥 잘 지내기만 하면 된다. 전쟁만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런 국민들을 향해서 전쟁이냐 평화냐 선택하라고 딱 들이대면 대부분이 아무리 굴욕적인 평화라도 평화가 좋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기에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 의식의 가장 큰 흑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블랙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했다. 그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는데, 첫째, 한미동맹이 너무 튼튼하니까 미국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도 있고,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고도 정권을 유지한 그 역사가 너무나 길어가지고 국민들 머릿속에 국방, 군대 이런 것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은 누군가가 해줄 것이다. 나 말고 누군가는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DNA로 우리 몸속에, 한국인의 몸속에 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타락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정신적인 타락에 의해서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력은 충분한데 나는 군인 되기 싫고 군인을 싫어한다. 그리고 안보는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생각이 확대가 되면 아무리 국력이 튼튼해도 그 국력을 국방에 동원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국력이 모자라서 일단 적에는, 강한 적에게는 굴종하는 수밖에 없다. 후자는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북한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이 50대 1입니다. 50대 1인데 그 국력은 대부분이 경제력인데 경제력을 군사력으로 전환시키기가 싫어가지고 5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 또 핵무장을 했으니까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와 연관된 조사가 이 지난 22일 갤럽 조사에서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변국에 대한 생각입니다. 주변국 지도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그런 여론조사와 연결되니까 이걸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변국이라고 하면은 러시아, 미국, 중국, 북한, 일본이죠. 물론 북한은 우리가 국가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느냐? 우리가 자주국방 의지가 왕성하고 안보를 최우선시 한다면은 무조건 이 지도자 중에서는 트럼프와 아베를 가장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도자는 푸틴입니다. 17% 호감도입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 시진핑이 15%입니다. 김정은은 9%입니다. 근데 아베는 3%밖에 안 돼요. 한국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미국은 동맹국 우호국입니다. 근데 동맹국과 우호국의 국가 대표를 이렇게 하대를 하고 푸틴과 같은 독재자, 시진핑과 같은 독재자, 김정은과 같은 적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다. 김정은에 대한 호감 9%, 아베에 대한 호감이 3%밖에 안 된다. 이것은 피하 식별 기능이 상당 부분 마비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피하 식별 기능. 누가 적이고 누가 동지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푸틴이 가장 인기 있다는 거, 그것은 한국인이 독재자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인데,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의심나게 합니다. 푸틴은 세계의 대표적 독재자입니다. 그 독재자가 아무리 트럼프가 잘 못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아베와 민족적 감정이 쌓여 있다고 하지만은, 푸틴을 우리의 우방국인 트럼프나 아베보다 더 좋게 생각한다? 두 번째도 시진핑인데요. 물론 트럼프와 같습니다만.
세 번째는 김정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적과 독재자를 더 좋아한다. 이렇게 되면은 과연 이런 국민들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느냐? 이 사나운 국가들 사이에 둘러싸여 가지고 생존해 갈 수 있느냐? 아무리 튼튼한 국력을 가지도 그 국민들의 정신력이 망가져 버리면은 그 국가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몸이 좋고 좋은 학교 다녔더라도 그 정신에서 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존재였다. 세상을 살 보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자멸합니다. 한국과 대비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유주국방으로 똘똘 뭉친 나라입니다.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민으로 뽑힙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국민은 아니지만은 훨씬 행복도가 이스라엘보다 낮아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험하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이다.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주국방이라는 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도 그것을 피하고 복지에 전념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불행해졌다. 왜냐? 복지라는 것은 자기 목 챙기기입니다. 남을 생각하면 건강해지고 자기를 생각하면 불행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지압장군, 월남전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월남의 지압 전 국방장관을 1996년에 만났더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십니까? 이분의 말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는 맨손 체조를 하고 항상 남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남을 생각하는 게 이게 국방 정신입니다. 그리고 자신만 생각하는 게 이게 복지 정신입니다. 복지.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게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이런 국민들을 믿고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국민이 50% 이상 되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선거에는 오히려 유리해진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들의 좀 문제 있는 모습, 이것이 한국인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생명재산 자유를 우리의 노력으로서 지켜낼 것이냐 하는 일대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국민혁명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